안녕하세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최근에 중국의 딥식 R1 발표와 트럼프의 관세 뉴스 이후로 마켓의 fear가 많아지면서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이 크게 떨어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NKL 트레이드 때도 그랬고 최근에 딥식 R1 발표 때나 트럼프의 관세 뉴스가 미디어 나왔을 때도 페이트론 서비스 멤버분들과 오히려 눈여겨보고 있던 주식들이 중요한 지지선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해서 수익을 많이 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최근에 페이트론 서비스 멤버분들과 나눴던 줌 미팅 중에 마켓의 fear가 상당히 많을 때 주식시장이 정말 이대로 내려갈 것인지 아니면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면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들과 실제로 특정 주식이 많이 떨어지고 나서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 패턴은 어떤 패턴인지 그 나눈 부분을 편집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나누는 지점들은 저뿐만 아니라 헤지펀드들도 눈여겨보고 있는 지점들이기 때문에 이런 패턴이 나타나거나 특정 주식이 이런 지점까지 떨어졌을 때는 헤지펀드들의 매수가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지점까지 주가가 내려왔을 때는 대부분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하고 반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침마다 페이트론 서비스 멤버분들과 차트 분석을 통해 이런 중요한 지점들을 테스트하는 주식들이 있다면 함께 공유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제 서비스가 아니더라도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실 계획이시라면 반드시 차트의 지표들을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스크만만 듣고 영상 바로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라빈후처럼 주식을 거래하는 앱인 무무에서 3월 31일까지 새로 가입을 하시고 2,000불을 디파짓만 하셔도 무료로 주식 30개를 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으니 30개 주식을 무료로 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디스크립션에 무무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만든 컨텐츠들은 어디까지나 정보 전달을 위한 영상들이기 때문에 절대 영상만 보시고 주식들을 매도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본인 스스로 반드시 리서치를 더 하신 다음에 판단을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딥시크 발표가 일어나고 나서 이제 마켓에 큰 타격이 왔을 때, 이 빅스라는 그 인덱스가 있어요. 이제 마켓에 이게 volatility 인덱스인데, 마켓이 불안한 정도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예요. 근데 보시면 빅스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빅스가 여기 보시면 이게 NKL 트레이드 때인데, 작년에 NKL 트레이드 때 이게 쫙 올라갔죠. 이 밴드 밖으로 엄청나게 올라가고, 이 실선이 보이시죠? 이게 쭉 올라왔다가 이게 오래 버티지 못하고 상당히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이 빅스라는 인덱스는 마켓이 불안할 때 확 올라가요. 대신에 빅스가 이 밴드 밖으로 크게 올라가고 실선이 위에 있으면 이게 다시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마켓의 불안감이 확 올랐다가 다시 확 내려왔다는 것은 불안했다가 다시 안정을 찬다는 얘기죠. 그래서 빅스가 요 밴드 밖으로 크게 떨어지고 요 실선이 나타나면 이게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 얘기는 마켓이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빠르게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딥시크 요 발표 이후에 요걸 보고 나서 요걸 체크했는데 이게 뭐냐면 세미컨덕터 칩의 인덱스예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요 200 SMA 선상에 계속 테스트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요 빅스가 크게 올랐을 때 아무래도 불안하니까 마켓의 주식들이 많이 떨어졌겠죠. 특히나 세미컨덕터 칩들이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당연히 이 인덱스를 받겠죠. 근데 이 볼린저 밴드 위에 있던 요 세미컨덕터 칩 인덱스가 크게 떨어져서 이게 인덱스예요. 개별 주식이 아니라. 인덱스가 크게 떨어지고 여기 보시면 이 밴드 밖으로 떨어질 만큼 인덱스가 하루 사이에 이렇게 떨어졌죠. 근데 많은 분들이 뉴스만 보고 이게 뭐 계속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뉴스나 미디어는 항상 그런 얘기가 많아요. fear가 많죠. 근데 지표를 보시면 이게 더 내려갈 수가 없는 패턴이에요. 그 얘기는 바로 회복되지는 않겠지만 이 밴드 밖으로 벗어나면 인덱스도 다시 이 밴드 안으로 들어와요. 100%. 이건 100%예요. 들어오고 나서는 이 위에 있는 이 SMA까지 보통은 9SMA까지 9SMA를 테스트한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 밑으로 떨어졌다가 지금 보시면 쭉쭉쭉쭉 올라와서 이 50SMA 선상에 이 바디는 있지만 이 실선을 보시면 이 차트가 너무 정확한데 이 실선을 보시면 정확하게 9SMA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다시 내려왔죠. 그래서 세미컨덕터 칩 분야의 회복이 이 단기간 안에 나타날 가능성이 되게 많은 패턴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다음 주에 좀 봐야겠지만 이게 결국에는 이 200 SMA 다시 뚫고 올라가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올라가는지 아니면 여기서 리젝을 당하고 다시 떨어진다면 아마도 이 세미컨덕터 칩들이 다시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장기 투자라면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지금 트레이드 중이시라면 만약에 여기서 다음 주에 다시 리젝을 당하고 떨어진다면 또 크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 모든 게 다 클리어하게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보셔야 되는데 어찌됐건 이 딥시크 발표가 있던 날 이런 패턴이 있으면 단기 투자를 하기도 너무 좋아요. 마켓에 fear가 많고
빅스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요 밴드 밖으로 벗어났고 요 실선이 생길 정도로 다시 크게 떨어졌죠. 그리고 세미컨덕터 칩의 인덱스가 하루 사이에 이렇게 떨어지고 요 밴드 밖으로 떨어졌다. 이거는 분명히 반등을 다시 해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뭐 150불에서 그날 117불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뭐600 빌리언 어치의 그 주가가 매도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아직 회복을 하고 있진 않은데 뭐 회복할 수도 있고 만약에 지금 이 200 SMA 선상을 테스트하다가 다음 주에 이 200 SMA 지점 밑으로 떨어지고 다시 올라왔는데 200 SMA에서 또 리젝을 당한다면 엔비디아도 풀백이 크게 올 수도 있어요. 단기적으로 보시면. 근데 장기적으로 보시면 지금 엔비디아 칩은 대체 불가능해요. 물론 딥시크의 말대로 되게 성능이 낮은 걸 갖고 했다고 하더라도 걔네도 결국엔 엔비디아 칩을 갖고 사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인공지능 챗봇 갖고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인공지능 시대는 챗 GPT 같은 인공 챗봇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건 정말 빙산의 일각이에요. 지금 뭐 자율주행도 나올 거고 가상현실도 있고 비트코인 마이닝도 있고 뭐 GPU 칩이 지금 들어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인공지능 시스템을 사용하는 회사도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이게 단기적으로 떨어질 수는 있지만 GPU 칩에 대한 수요는 아직도 너무 많이 남았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개인적으로.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전 옛날에 15불에 매수를 해서 들고 있는 것도 있고 최근에는 또 추가 매수를 해서 100불대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또 들고 있는 비중도 있죠. 근데 어찌됐건 다음 주에 이게 만약에 200 SMA 뚫고 내려온다면 트렌드가 바뀌어서 뭐 주가가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떨어졌을 때 만약에 떨어진다면 이제 이거는 다이아몬드 멤버분들한테 제가 나눌 건데 그리고 이것도 위클리로 보셔도 이 50 SMA 선상에 닿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117불에 다시 추가 매수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볼린저 밴드 하단에 여기 보이시면 볼린저 밴드 하단과 50 SMA에 닿고 있죠. 이게 이렇게 뚫고 내려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어찌됐건 이게 만약 뚫린다면 그 다음 강한 서포트가 거의 100불대 정도예요. 그래서 만약에 뚫린다면 100불대까지 내려오는지 저는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이날 ASML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떨어져서 추가 매수를 670불대에서 다시 매수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몇 개 회사들에 좀 크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인공지능 시대가 이제 시작이라면 아직 칩에 대한 수요는 많이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투자한 엔비디아나 ASML이나 TSMC 이런 회사들은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지만 경쟁자가 없고 경쟁조차 가능한 회사가 없어요. 근데 인공지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회사예요. 그래서 만약에 인공지능 시대가 진짜 온다면 이 회사들에 대한 수요와 시가총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을 매수할 생각으로 이제 중요한 지점들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래서 ASML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이아몬드 멤버분들하고 뭐 얘기 되게 많이 했죠. 근데 이 200 SMA 선상, 그러니까 680불, 670불, 그리고 700불 이 안에서 매수를 이제 계속해서 저는 이제 제가 원하는 비중을 거의 다 매수를 한 상태인데 위클리로 보셔도 주가가 뭐 거의 1100불대에서 쭉 떨어져서 200 SMA까지 떨어졌죠. 그리고 과거에도 그런 적이 꽤 있어요. 근데 위클리로 200 SMA를 뚫고 내려간 경우는 지금까지 이 회사가 상장하고 나서 리세션이 아니면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전보다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밑으로 떨어지기보다는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전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리세션이 온다고 해도 크게 불안하지 않고 730불에서 뭐 300불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추가 매수도 생각을 할 생각에 크게 걱정은 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TSM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이것도 대체 불가능한 회사고 이건 제가 작년부터 줌 미팅 때 멤버분들하고 이때부터 얘기했죠. 85불 때부터 얘기를 했고 200 SMA를 뚫고 올라오고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면서 저는 매수는 사실 이때부터 했어요. 130불 때인가? 이때부터 매수를 했고 NK 트레이드 때랑 이런 지점들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들고 있고 지금 주가가 너무 오르는 바람에 조금 더 매수를 하고 싶었는데 다행히 딥시크 발표가 나면서 크게 떨어졌죠. 그래서 이때도 떨어졌을 때 50 SMA 선상에서 추가 매수를 했는데 이날 이 모든 점인데 밖으로 또 너무 벗어나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 188불대에서 또 추가 매수를 해서 들고 있죠. 지금 다시 오르고 있지만 회복은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예상을 했던 회복인데 문제는 이게 회복을 하고 이게 또 차트가 또 정확한 게 이 20 SMA랑 9 SMA 지점에서 정확하게 지금 테스트하고 있죠. 이 지점에서 다음 주에 아마 분명히 좀 풀백이 조금 온 다음에 50 SMA에서 반등하는 게 건강한 상승 패턴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리젝을 당하고 50SM 밑으로 떨어진다면 이 주식도 얼마든지 아직은 200 SMA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ARM 같은 경우에 트럼프의 스타게이트 펀딩 얘기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상당히 크게 올랐어요. 이날 올랐을 때 제가 이제 멤버분들한테 이 주식은 풀백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너무 좋은 뉴스예요. 근데 이거 보는 점에서 밖으로 이렇게 벗어나면 이거는
유지가 불가능한 패턴이에요. 그래서 풀백이 올 거고 어디까지 오냐면 보통은 9SMA까지 와요. 근데 9SMA까지 오던 중에 이제 그 딥시크 얘기가 나오면서 크게 떨어졌는데 그래도 20SMA 선상까지밖에 안 내려왔죠. 그리고 반등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떨어져서 지금 반등이 일어나고 있고 여기 9SMA를 오늘 뚫으려고 했는데 뭐 아직 걸쳐져 있죠. 그래서 다음 주로 좀 보긴 봐야 되는데 이 볼린저 밴드 위에 공간도 많고 이 저점들이 높아지고 있고 200SMA 위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RSI도 상승 모멘텀이고 스토캐스틱도 상승 모멘텀이기 때문에 ARM 같은 경우에 다음 주에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패턴이긴 해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과 나눠주셨으면 너무 고맙겠고요. 구독과 라이크를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